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자, 오늘은 7월 5일 오후 2시 46분 지나가고 있네요. 아,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나온 6월 26일자로 나온 투자전략팀에서 자산 전략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정리가 이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자산 전략 내용 보시면 7월 자산 전략과 그다음에 6월의 금융시장을 리뷰해보고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식, 채권, 원자재, 뭐 환율에 대한 것들을 다뤄 놓았습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전략은 이제 7월달 자산 전략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6월 달에도 지금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이 좋았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이 수출을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도 수출주로 봐야 된다. 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보면은 자꾸 나와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뭐 수출이 좀 잘 되는 모양이에요. 뭐 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출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음.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중간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단 돌파하실 할 시에는 채권 매수 전략을 제시했고요. 원자재는 지금 유가가 좀 뭐 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뭐 지금 중국의 금 매입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강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중동 지역 정세 불안도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있어가지고 보합권 등락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0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달 리뷰 보시면은 국내 주식은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등 수출주 강세를 보였었고요. 반도체 업종이 제일 좋았고 2,800선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했다라는 것을 6월달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달에 IT랑 자동차, 현대차가 좀 많이 올랐었죠. 현대차, 기아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수출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선호 심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이랑 뭐 유럽 의회 선거랑 미 대선 정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동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번에 좀 늦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자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각 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미 달러와 강세와 대외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그 달러 미국 달러가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약세를
기조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상승과 하락이 지금 그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횡보, 박스권 횡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환경 보시면 7월 말에 미국 FOMC하고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정책금리 동결됐고 매파적인 연준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지금 환율 때문에 긴축을 예상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유럽에서는 지금 정책 금리를 25bp나 했지만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하네요. 매파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지금 극우 진영이 우세를 점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일본은행은 정책 금리가 동결되었고, 이 금리 인상과 같은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 금융시장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폭이 확대됐고 지금 170달러당 170엔으로 가고 있죠. 그런 상태다. 엔화가 너무 폭락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둔화세다. 파월도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노동시장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구인율도 하락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이전보다 부진하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일본 통화 정책은 엔화 약세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하고 국채 매입 규모 축소 계획 등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지금 워낙 안 하니까. 그리고 중국은 3중 전해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보시면은 7월에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AI 관련주들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반도체, 음식료, 조선, 디스플레이가 계속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방산 뭐 이런 게 없나요? 방산. 그래서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2,800포인트 안착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럼 뭐 지금 그 다들 강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이거 고점 논란이죠.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 주가가 계속 급락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트럼프 그리고 일본의 환율 방어로 인한 채권 던지기 그래서 채권 금리 인상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보험적 인하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요인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시에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파월 의장의 조기 퇴임 가능성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면 바이든 대선 당선은 연준의 독립성 보장, 좀 독립성 보장이 되는 건지 이전 통화 정책의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지금. 저랑 조금 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단행 시에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선제적 인하 시에는 증시가 상승하겠지만 사후적에 경기 침체가 세게 진행됐을 경우에 인하했을 경우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전망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저 보시면 반도체가 제일 많이 이제 수출을 주도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 10조 이상, 영업이익 10조 이상 났죠. 그런 상태고, 지금 글로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자금 유출입을 계산해 보면 한국으로 유입이 가장 많았다. 아시아권에서. 아시아 전체 유입 금액 중 70%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코스피 레인지는 2870까지 보고 있네요. 이게 2870이면 다 왔는데 이미 다 왔는데 좀 너무 2900은 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은 7월에도 IT 하드웨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를 사야 되나? 필수 소비재 수출주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주식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선제적 금리 인하가 가능한가? 7월 11일 금통위가 있네요. 하는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BOJ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BOJ가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하면은 엔화 약세도 약간 수그러들겠죠. 얘네 강세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QT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일본 가시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우울합니다. 다들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은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 너무 확연하게 최근 들어서 확연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도 안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죠. 그게 또 부작용이기도 한데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올랐다. 너무 안 올랐어. 응.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일본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돼요. 자, 국제 유가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이죠. 드라이빙 시즌이고 뭐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오면서 유가 음, 수요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부족도 토네이도 허리케인 때문에 공급 부족 있고 그리고 어, 어,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중동 정세가
불안불안하면서 지금 상방 리스크가 올라가 있고 유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85달러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어, 그리고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제한되고 있다. 왜냐하면 9월에 물론 지금 신흥국들이랑 유럽이랑 이런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단행했죠. 단행했는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도 9월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역행해가지고 결 그 그거를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굉장히 금융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고 아마 9월 달에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보합권 내에서 뭐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화는 현재 펀더멘탈하고 정치적 불확실 등이 있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그 달러 인덱스가 나오는 게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스위스, 스웨덴,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캐나다 달러 이 6개 통화국 6개 화폐에 대해서 그 비율이기 때문에 유럽하고 유로화하고 일본의 엔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강세가 진행이 많이 됐었죠. 특히 엔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가 나오죠. 그래서 엔화가 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달러 대비 뭐 보여주질 못하니까 계속 약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달러로 막는 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00 상향 돌파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거 뭐 지금 1300원 후반인데 1400원 뚫으나 마나 뭐 그게 뭐 크게 우려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달러화 자산을 우리나라도 지금 자본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돼 있는 게 지금 달러화 자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무역 수지는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좀 유리한 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7월 자산 전략에 대해서 어, 리포트가 나온 걸 좀 리뷰를 해봤고요. 수출에 대해서도 한번 수출에 대해서도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면 6월 달에 수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대부분 보면 컴퓨터 SSD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랑 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요. 2차 전지, 철강, 섬유 부분은 두 자릿수 감소세다. 우리 의류 관련 주식은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듯 하네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교체 수요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나오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6월 달에 수출 증가한 품목들 보시면 SSD 컴퓨터,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 화장품이 꼭 들어가네요. 자동차 부품은 좀 줄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보시면은 계속 플러스가 돼 있는 게 여기에서는 SSD 컴퓨터, 반도체, 선박류, 의약품, 디스플레이, 화장품 비슷비슷한데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화장품 요게 지금 수출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수출이 분기에 2분기에 10.1%로 늘었다. 1분기보다 수출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여기에다가 뭐 갖다 붙일 거는 뭐 방산 되겠죠. 방산은 근데 이게 국가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요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화장품, 거기다 음식료가 지금 많이 안 떠 있어가지고 삼양식품은 좀 많이 떴는데 다른 것들은 뭐 뜨긴 떴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도 조정시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조정시 디스플레이는 많이 못 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좀 늘긴 늘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은 떨어졌네 오히려. 2차 전지랑 철강은 저기 여전히 안 좋다. 마이너스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니까 아직 안 좋죠. 근데 뭐 이게 바닥권이 주식이 지금 주식 가격이 바닥권이라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저는 누누이 얘기했듯이 아직까지 비싸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비싸다. 음, 비싸고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어,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해야 그리고 이따가 또 제가 오늘 나온 뉴스들 보고 또 어,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뭐 2차 전지는 이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쪽으로 해서 그리고 향후에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요 뭐 불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 선뜻 전기차한테도 그 수요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다. 안전장치가 더 훨씬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리포트 두 개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주식은 수출, 그리고 채권은 그 금리 인하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과 그거는 또 이제 또 여기에 글로벌 전략팀에서 또 리포트 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소개드리면서 또 그리고 ETF에 대해서도 좀 막 설명 나온 게 리포트가 한 두 개 정도 또 더 있거든요. 그거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 삼성전자 실적 좋게 발표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기분 좋게 금요일 맞이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